안녕하세요, 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점심, 저녁 중 단 한 끼라도 따뜻한 밥을 드셨나요? 우리는 하루 3번, 때로는 그 이상 밥을 먹습니다. 밥심으로 산다는 말이 있듯 밥은 지난 수천 년간 한국인의 삶과 영혼을 지탱해 온 에너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족의 건강을 바라며 정성껏 지은 그 밥 한 공기가 어떤 날은 우리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되지만 또 어떤 날은 간을 서서히 파괴하는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코웃음을 치며 이렇게 반문하실 겁니다. 에이, 설마요. 매일같이 내 입으로 들어가는 밥이 독이라니요. 말도 안 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것은 끔찍한 사실일 수 있습니다. 특히 백미보다 건강하다고 굳게 믿고 일부러 더 비싼 돈을 주고 사 먹었던 그 현미밥, 잡곡밥 말입니다. 우리가 보관에 조금만 무관심해도 쌀과 곡물에 눈에 보이지 않는 틈 사이로 습기와 함께 곰팡이가 자라납니다. 그리고 그 곰팡이는 아플라톡신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 독소 중 하나를 조용히 내뿜기 시작합니다. 이 독소의 정체는 바로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1급 발암물질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피하려 애쓰는 담배 연기, 성면가루 그리고 위암의 주범인 헬리코박터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등급이죠. 더욱 소름 끼치는 사실은 이 아플라톡신이 지독한 열 저항성을 가졌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매일 사용하는 밥솥의 100도 남짓한 열로는 이 독소를 전혀 파괴할 수 없습니다. 무려 섭씨 268도 이상의 초고열로 가열해야만 비로소 분해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곰팡이가 살짝 핀 것 같으니 깨끗하게 씻어서 밥을 지으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은 발암물질을 그대로 내 손으로 밥상에 올리는 것과 같은 정말 위험천만한 행동입니다. 여기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몸에 좋은 잡곡이라고 한 번에 대용량으로 구매해서 바람도 잘 통하지 않는 창고나 습기찬 싱크대 밑에 몇 달씩 보관하며 드신 적은 없으신가요? 혹은 눅눅한 여름철, 색이 살짝 변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것 같았지만 아깝다는 생각에 그대로 밥을 지어 드신 경험은요? 그 무심코 했던 단 한 번의 선택이 침묵의 장기라 불리는 우리의 간을 소리 없이 병들게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독소의 공포에서 벗어나 어떻게 밥을 먹어야 할까요? 오늘 매일 먹는 밥상에서 발암물질의 위협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밥을 진짜 보약으로 탈바꿈시키는 5가지 놀랍도록 간단한 과학적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5가지 방법 중 단 하나만 실천하셔도 여러분의 몸은 즉시 변화를 느끼게 될 것이며 2~3가지를 함께 활용하신다면 혈당 조절, 면역력 강화 그리고 체중 감량이라는 3마리 토끼까지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매일 먹는 밥을 보약으로 만드는 첫 번째 비법, 강황입니다. 우리가 흔히 카레에 노란빛을 내는 향신료로만 알고 있던 이 강황이 사실은 현대인의 가장 큰 고민거리인 혈당과 치매를 동시에 잡는 강력한 천연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강황의 힘은 그 속에 함유된 커큐민이라는 폴리페놀 성분에서 나옵니다. 커큐민은 우리 몸속 곳곳에서 발생하는 만성 염증을 억제하고 세포의 노화와 손상을 유발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합니다. 특히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 커큐민은 희소식과도 같습니다. 세계적인 의학 학술지 당뇨병 관리에 등재된 한 연구 결과는 그 효과를 극명하게 보여주는데요. 당뇨병 발병 직전 단계에 있는 24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9개월간 한 그룹에는 커큐민을, 다른 그룹에는 위약을 투여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위약을 먹은 그룹에서는 16% 이상이 실제 당뇨병으로 발전한 반면 커큐민을 섭취한 그룹에서는 단 한 명도, 정말 단 한 명의 환자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커큐민이 인슐린을 생산하는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회복시키고 인슐린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등 혈당 조절 시스템 자체를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되돌려 놓았기 때문입니다. 커큐민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당뇨병과 치매는 만성염증이라는 공통된 뿌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 최신 연구에 따르면 커큐민은 치매를 유발하는 단백질인 아밀로이드 베타가 뇌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고 뇌의 염증 반응을 줄여 우리의 소중한 기억력과 뇌 건강을 지키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음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물 같은 강황을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쌀 한 컵 약 2인분 기준으로 밥솥에 강황가루를 반 티스푼 정도 넣고 잘 섞어 취사 버튼만 누르면 강황 보약밥이 완성됩니다. 여기서 효과를 20배 높이는 전문가의 팁을 하나 더 알려드립니다. 강황의 커큐민은 입자가 커서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단점이 있는데 이때 후추를 한두 번 톡톡 뿌려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후추 속 피페린 성분이 커큐민을 분해하는 효소를 억제하여 흡수율을 무려 2000%까지 폭발적으로 높여주기 때문이죠. 밥맛에는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니 꼭 함께 활용해 보세요. 하지만 반드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커큐민의 효과가 강력한 만큼 특정 약물과 만났을 때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심내혈관 질환으로 아스피린이나 와파린 같은 혈액 희석제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라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커큐민 역시 피를 묽게 하는 작용이 있어 약효를 지나치게 증폭시켜 작은 상처에도 출혈이 멈추지 않는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뇨약을 복용하시는 분이 커큐민을 과량 섭취할 경우 혈당이 너무 떨어져 식은땀이나 어지러움, 심하면 의식불명까지 유발하는 저혈당 쇼크가 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약들을 처방받아 드시고 계신다면 강황을 꾸준히 드시기 전 반드시 담당 의사 또는 약사와 상담하여 안전성을 먼저 확인받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다시마입니다. 우리가 흔히 국물용으로만 생각했던 이 다시마가 사실은 식탁 위 혈당을 지키는 천연 방패이자 우리 몸의 방어 시스템을 깨우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다시마를 만져보면 느껴지는 특유의 미끌거리는 점액질, 바로 이 성분이 핵심입니다. 알긴산이라고 불리는 이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물과 만나면 끈적한 젤 형태로 변하는 특성을 가집니다. 이 젤이 위와 소장에서 음식물을 감싸면서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흡수되는 과정에 의도적으로 제동을 거는 것이죠. 식사 후 혈당이 급등하는 상황을 고속도로의 갑작스러운 교통체증에 비유해 볼까요? 정제된 탄수화물만 섭취하는 것은 수많은 차들이 톨게이트로 한꺼번에 몰려들어 도로를 마비시키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험한 혈당 스파이크입니다. 하지만 밥에 다시마를 더하면 이 알긴산 성분이 마치 지능형 교통 신호등처럼 작동하여 포도당 차량들이 질서정연하게 천천히 통과하도록 조절해 줍니다. 덕분에 혈당 곡선은 완만해지고 우리 몸의 인슐린 시스템도 과부하 없이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셈입니다. 다시마의 또 다른 비밀 병기는 바로 후코이단이라는 성분입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면역 최전선에서 활약하는 NK세포, 자연살해세포와 같은 선천 면역세포들을 깨워 그 능력을 극대화하는 각성신호 역할을 합니다. 외부에서 바이러스나 유해균이 침입했을 때 우리 군대가 더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특수부대 교관과도 같죠. 나이가 들며 떨어지기 쉬운 면역력을 지키는 훌륭한 식습관이 될 수 있습니다. 밥에 다시마를 활용하는 방법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손바닥 반만한 크기의 마른 다시마 한 조각을 쌀 위에 그대로 얹어 취사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다시마 표면의 하얀 가루는 감칠맛의 핵심인 글루탐산 성분이니 닦아내지 마세요. 밥이 다 되면 다시마는 건져내면 되는데 그 사이 좋은 성분들이 밥알 하나하나에 깊숙이 스며들어 구수한 감칠맛까지 더해줍니다. 하지만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요오드 성분 때문입니다. 요오드는 갑상선 호르몬 생성에 필수적이지만 과유불급이라는 말처럼 지나치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 등 관련 질환을 이미 앓고 계신 분이라면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국인 성인 기준 요오드 하루 상한 섭취량은 2.4mg인데 손바닥 반만한 다시마 한 장에는 이를 훌쩍 뛰어넘는 양의 요오드가 함유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갑상선 문제로 병원 치료를 받고 계신다면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여 섭취 가능 여부와 적정량을 확인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세 번째는 소주입니다. 밥에 술을 넣는다는 말에 깜짝 놀라셨나요? 혹시 밥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건강에 해로운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먼저 드실 겁니다. 하지만 그런 우려는 전혀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거칠고 맛없는 현미밥에 소주를 조금 넣는 것이 맛과 영양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는 놀라운 과학적 비법이 될 수 있거든요. 몸에 좋은 건 알지만 현미밥 특유의 까끌거리는 식감과 소화가 잘 안 되는 문제 때문에 꾸준히 챙겨 먹기 힘드셨던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으실 텐데요.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해 소주가 아주 명쾌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실제로 농촌진흥청에서 진행한 흥미로운 실험 결과가 이를 증명하는데요. 똑같은 조건의 현미 잡곡밥을 지을 때 한쪽에는 물만 넣고 다른 한쪽에는 물과 소주를 함께 넣어 영양 성분을 비교 분석해 본 겁니다. 그 결과는 아주 놀라웠습니다. 소주를 넣고 지은 현미밥에서 노화를 방지하고 혈관 건강을 지켜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 폴리페놀의 함량이 무려 17%나 더 높게 측정되었죠. 소주의 알코올 성분이 현미의 단단한 쌀겨층에 갇혀있던 폴리페놀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추출해내는 촉매 역할을 한 것입니다.
식감 개선 효과에도 명확한 과학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물에 끓는 점은 100도지만 알코올에 끓는 점은 그보다 훨씬 낮은 약 78도인데요. 밥물에 소주가 섞이면 전체 끓는 점이 낮아져 결과적으로 밥이 더 낮은 온도에서 오랫동안 끓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현미의 딱딱한 조직이 훨씬 부드럽고 차진 상태로 변신하는 거예요. 가장 걱정하시는 알코올 성분은 어떨까요? 밥이 끓는 고온에서 알코올은 전부 증발하여 공기 중으로 날아가기 때문에 완성된 밥에는 알코올이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술을 못 드시는 분은 물론 성장기 아이들이 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현미밥 2인분을 기준으로 소주잔으로 2잔 분량의 소주를 넣고 그만큼의 물량을 덜어낸 뒤 취사 버튼을 누르기만 하면 됩니다. 오늘 저녁 거칠었던 현미밥을 구수하고 부드러운 소주 보약밥으로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네 번째로는 식초입니다. 식후 혈당이 걱정된다면 식초를 넣으세요. 치솟는 혈당을 막아줍니다. 인류가 수천 년간 사용해 온 조미료인 식초가 어떻게 혈당을 잡는다는 걸까요? 그 열쇠는 초산 아세트산이라는 핵심 성분에 숨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우리 몸의 포도당 처리 시스템에 아주 영리하게 개입하여 이중으로 혈당 상승을 억제합니다. 첫 번째 방어선은 위장입니다. 초산은 위장에서 음식물이 소장으로 내려가는 속도를 의도적으로 늦추는 천연 브레이크 역할을 수행합니다. 음식물이 위에 더 오래 머무니 당연히 소장에서의 흡수 속도도 느려지겠죠. 두 번째 방어선은 소장에서 펼쳐집니다. 초산은 탄수화물을 최종적으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직접적으로 방해합니다. 이렇게 위장과 소장에서 이중으로 시간을 벌어주니 식사 후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치솟는 혈당 스파이크를 효과적으로 막고 완만한 곡선을 그리도록 만들어주는 겁니다. 실제로 해당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캐롤 존스턴 박사가 이끈 애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은 식초 섭취가 인슐린 저항성이 있거나 제2형 당뇨병을 앓는 환자들의 혈당 관리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장기간의 연구로 입증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혈당을 조금 낮추는 수준을 넘어 당뇨 전 단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식습관 교정을 통해 질병의 진행을 늦출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요? 밥을 지을 때 쌀 한 컵당 사과 식초나 현미 식초 같은 자연 발효 식초를 딱 한 스푼만 넣어보세요. 밥이 끓으며 신맛은 사라지고 오히려 윤기와 보존성이 더해집니다. 또는 식사 직전 물 한 컵에 식초 한두 스푼을 희석해서 마시거나 샐러드에 드레싱으로 곁들이는 것도 아주 훌륭한 방법입니다. 다만 위장이 약한 분은 공복 섭취 시 속쓰림이 있을 수 있으니 식사와 함께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기름 한 스푼입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말 들어보셨나요? 식이섬유와 유사한 특성을 가진 아주 특별한 탄수화물로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는 프리바이오틱스의 일종입니다. 일반 전분이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빠르게 분해되어 혈당을 높이는 것과 달리 저항성 전분은 이름 그대로 소화 효소의 공격에 저항하며 대장까지 원형 그대로 도달하는데요. 이 비밀은 전분의 노화 현상에 있습니다. 밥이 식는 과정에서 흩어져 있던 전분 분자들이 서로 단단하게 재결합하며 소화 효소가 침투하기 어려운 촘촘한 방어 구조를 만들기 때문이죠. 이때 기름, 특히 코코넛 오일의 풍부한 지방산이 밥이 가열될 때 전분 입자 사이로 침투해 식었을 때 더 견고한 저항성 전분 구조를 만드는 결정적인 촉매 역할을 합니다. 대장에 도착한 저항성 전분은 여기서부터 진가를 발휘합니다. 장내 수십조 마리의 유익균들에게 최고의 먹잇감이 되어 그들이 부티르산과 같은 단쇄지방산을 만들도록 돕습니다. 이 부티르산은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조절하고 유해균의 증식을 억제하며 심지어 대장암의 위험을 낮추는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체중 관리에 도움을 주고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여 당뇨 예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죠. 흔히 식이섬유가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데 저항성 전분은 그 중에서도 장 깊은 곳까지 도달하는 최상급 식이섬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코코넛 오일을 넣고 지은 뒤 12시간 냉장 보관한 밥은 체내 흡수 칼로리가 최대 60%까지 감소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조리법입니다. 밥솥에 물이 끓을 때 건강한 기름 한 스푼을 넣고 밥을 지은 뒤 상온에서 완전히 식혀 최소 12시간 이상 냉장 보관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이 바로 기적을 만드는 시간이죠. 주말에 미리 대량으로 만들어 소분해두면 주중 내내 훌륭한 밀프렙 전략이 됩니다. 냉장 보관된 저항성 전분 밥은 볶음밥이나 김밥,
유부초밥 등으로 활용하면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최고의 한 끼 식사가 될 겁니다. 아무리 좋은 약재를 밥에 넣어 먹어도 그 밥의 기본 재료인 쌀 자체가 오염되어 있다면 모든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맙니다. 이는 마치 독극물 폐기물 위에 호화로운 궁전을 짓는 것과 같은 정말 허무하고 위험한 일이죠. 따라서 오늘 알려드린 모든 비법의 기본이 되는 영순위 원칙, 즉 인류 최악의 자연 독소 아플라톡신으로부터 우리의 밥상을 완벽하게 지켜내는 과학적인 곡물 보관법을 다시 한번 그리고 더 깊이 있게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용량 구매의 유혹에서 벗어나 소량씩 자주 구매하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마트에서 대용량 포대쌀을 저렴하게 판매하면 마음이 흔들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한국처럼 사계절, 특히 여름철 습도가 높은 기후 환경에서 곡물을 대량으로 보관하는 것은 곰팡이에게 비패를 차려주는 것과 같습니다. 포장을 뜯는 순간부터 산소와 습기에 노출되어 부패가 시작되므로 가급적 포장을 개봉한 뒤 한두 달 안에 모두 소비할 수 있는 양만 구매하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제품을 고르실 때는 유통기한뿐만 아니라 쌀의 신선도를 알려주는 도정일자를 확인하여 가장 최근에 도정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사온 포장지 그대로 보관하는 습관을 지금 당장 버리셔야 합니다. 우리가 사오는 비닐이나 종이 포장지는 유통 과정에서의 편의를 위한 것일 뿐 장기 보관에는 아주 취약합니다. 미세한 틈으로 습기와 벌레가 쉽게 침투하죠. 구매 즉시 공기와의 접촉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 있는 밀폐 유리병이나 스테인리스 용기에 옮겨 담는 것이 철칙입니다. 그리고 햇빛이 들지 않는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해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보관 장소는 단연 냉장고입니다. 곰팡이는 온도와 습도에 민감한데 냉장고의 낮은 온도는 곰팡이 포자의 증식을 거의 완벽하게 억제합니다. 특히 무더운 여름철만큼은 반드시 냉장 또는 김치 냉장고에 보관하여 최상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아주 조금이라도 의심되면 미련 없이 버리십시오. 쌀알의 색이 평소와 달리 누렇거나 검게 변색된 부분이 보일 때, 손으로 쥐었을 때 끈적한 느낌이 들거나 쌀알끼리 뭉쳐 있을 때, 그리고 무엇보다 평소와 다른 귀퀴한 흙냄새나 불쾌한 곰팡이 냄새가 날 때, 이는 곰팡이가 이미 번식했다는 명백한 위험 신호입니다. 이 정도는 씻어내면 괜찮겠지. 아깝다라고 생각하는 바로 그 순간, 여러분은 간암을 유발하는 1급 발암물질을 스스로에게 허용하는 것과 같습니다. 몇천 원짜리 쌀 한 줌을 아끼려다 수천만 원의 병원비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합니다. 의심될 땐 건강을 선택하세요. 절대로 음식을 선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매일 먹는 평범한 밥도 강황 한 스푼, 식초 한 스푼을 더하는 작은 습관 하나로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변화의 씨앗이 되었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가족, 친구들에게 이 건강 정보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께서 보내는 영상 하나가 그분들의 밥상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꾸는 놀라운 전환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다짐을 댓글로 보여주세요. 나는 오늘부터 보약밥을 시작합니다. 이 댓글 하나가 여러분에겐 꾸준한 실천의 동기가, 다른 분들에겐 든든한 응원이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의 삶을 바꿀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나이와 상관없는 활력이 넘치는 여러분의 삶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